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7차 당대회가 끝난 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네, 아직 뭐 한 달까지는 안 됐는데 거의 한 달 다 돼가네요. 네, 여기저기서 7차 당대회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는 글도 보셨을 것 같은데 드디어 저희 NK투데이에서 7차 당대회를 분석을 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또 워낙 중요하고 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런 거죠? 예. 아니, 7차 당대 그 내용 해설은 이미 몇 번 나갔죠. 네. 근데 이제 심층 분석을 이제 할 때가 됐죠. 네. 한 달이나 지났으니까. 심층 분석을 이제 한다고 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지만 늦게 나온 만큼 대기만성이라고 했죠. 늦게 나온 만큼 알찬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7차 당대에서 이제 중요 내용은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아닙니까? 네. 사업총화보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오마이뉴스에 가면 전문이 있어요. 네. 전문을 보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사실 그럴 법한 게 이게 36년 만에 열렸단 말이에요. 네. 36년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사실 그 정도 양으로 만들어낸 것도 좀 대단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약평을 했죠, 약평을.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업총화보고는 원래 이제 그 당 총비서가 한 번에 쭉 이렇게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는 이틀에 걸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양이 많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보통은 이제 서명을 대체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다 이제 읽은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대회 결과를 집중 분석하는 이제 시간을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7차 당대회 의의를 준비를 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7차 당대회 의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당대회라는 게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을 쭉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게 당대회의 어떤 계기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당대회에서는 북한이 어떤 단계로 접어들었는가 이걸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직제가 확 바뀌었어요. 네. 원래 이제 노동당은 비서 체제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당의 최고 지도자가 총비서라는 지위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 비서 체계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네. 위원회 체계로 바뀌었어요. 원래 김정은 그 제1위원장도 제1비서였죠. 그렇죠. 이번에 새롭게 당 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의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이 지금 어떤 단계냐라는 건데, 이번 이제 사업총화 보고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는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에 기치 높이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는 데서 역사의 분수령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분수령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물이 갈리는 곳, 그 물을 갈리게 만드는 명이니까 산? 예, 산맥.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강물이 쭉 흘러가다가 중간에 산을 만나면 그 산을 애돌아서 이제 가야 되는데 네. 그게 두 갈래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 곳을 이제 분수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어디로 갈지 결정,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 갈라지는 곳이 분수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후 승리를 향해 가는데 어떤 갈라지는 곳, 새로운 이제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폐회사에서도 또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는 주체혁명 위협 수행에서 천만년 드놀지 않을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주의 위협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우리 당 역사의 길이 빛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드놀지라는 표현, 드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정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정표라는 거는 원래 도로에 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서울까지 몇 킬로미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정표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목적을 앞두고 기준을 딱 세워놓는 곳이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몇 킬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그런 곳이라서.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이번 당대회는 그 갈림길에서 그 길의 방향을 제시한 대회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걸 이제 놓고 봤을 때 지금이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어떤 단계냐 이걸 알려면
이전 당대회에 어떤 단계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북한이 사회주의를 처음 언급하기 시작한 거는 3차 당대회 때부터였어요. 그게 1956년이거든요. 1956년에는 사회주의 과도기 진입을 선언한 대회였습니다. 네. 사회주의 과도기라는 건 뭐냐면은 사회주의는 아니에요.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을 선언한 거예요. 네. 그리고 4차 당대회가 1961년에 열렸는데 이때 사회주의 개조 완성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섰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북한은 1961년부터 사회주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3차에서 4차 과정에서는 사회주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쭉 밟아서 4차 1961년에서 사회주의가 짠 됐다라는 거고 5차 당대회가 1970년에 열렸는데 여기서는 사회주의 공업국가를 선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짠 됐는데 이 사회주의는 농업 중심의 사회주의였던 거예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공업은 그렇게 크게 발전을 못했으니까 농업만 이렇게 봉건 사회에서 농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사회주의 농업 공업 국가 이런 식으로 이 단계를 표현을 하는데 1970년부터는 사회주의 공업 국가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공업화를 추진을 했을 거고 그것이 이제 좀 더 확정적으로 됐다. 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양적으로 보면 농업보다 공업의 비중이 더 커진 그런 시기가 이제 1970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6차 당대회가 1980년에 열렸는데 이때는 사회주의 완전 승리의 전망을 제시한 당대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완전히 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면 된다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단계들을 쭉 밟아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6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제시를 했으니까 7차 당대회는 사회주의가 완전 승리했다. 라는 당대회가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예, 야구가 딱딱 맞죠. 네. 예. 근데 사회주의 완전 승리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회주의 완전 승리는 최종 목표로 그냥 남겨놨습니다. 그럼 아직 그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다. 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존 이제 북한의 사회주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주의가 되면 사회주의를 계속 발전시키다 보면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직전 단계가 바로 사회주의 완전 승리 단계고 네. 사회주의 완전 승리가 되면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가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사회주의 완전 승리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경험이 없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도 한 경험이 없죠, 지금. 네, 공산주의 국가가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는데 그건 이제 어떤 이론적으로 딱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이런 단계를 밟아서 공산주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역사도 계속 바뀌고 사회마다 처지도 다르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공산주의 사회가 되려면 이런 단계를 중간에 밟아야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뭐냐? 바로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강성국가 단계를 새롭게 제시한 게 이번에 이제 7차 당대회의 의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사회주의 강성국가는 근데 사실 전부터 있었잖아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어쨌든 당대회에서 규정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당대회 차원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회주의 강성국가가 우리의 당면 목표다라고 이제 제시를 한 게 됐고, 네. 이 사회주의 강성국가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사회주의 완전 승리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다. 이걸 최종 목표라고 딱 박아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왜 그러면 처음에 6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 얘기했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지. 왜 중간에 단계를 또 설정을 했느냐? 이게 사실은 6차 당대회를 하고 나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하려고 막 달려가다가 중간에 돌에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이게 걸림돌이 있었던 거예요. 큰 시련의 그거죠. 예, 그걸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북한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이게 상당히 어려워졌고 지체가 됐죠, 쉽게 말해서. 네.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 36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36년 전에 말하던 사회주의 완전 승리와 지금 얘기하는 사회주의 완전 승리는 또 다른 거예요. 눈높이가 달라진 거죠. 쉽게 말해서 그때는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상당히 발전한 공업 이 수준이네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자동차 만드는 건 사실 기본이잖아요. 네. 공장이 있으면 자동차는 기본으로 만드는 거고, 지금 막 컴퓨터도 만들고, 막 인공위성도 만들고,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와줘야, 아, 이젠 좀, 그래도 좀 발전했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과학기술 수준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지금에서의 첨단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달성을 해야, 뭔가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보니까 이제 6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게 10대 전망 목표라는 게 있고, 네. 이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를 달성하면 사회주의 완전 승리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10대 전망 목표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눈높이에서는 전망 목표인데, 지금 눈높이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목표가 좀 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로 가기 전에, 이제 사회가 완전히 세계가 사실 변했어요. 뭐 동구권도 몰락하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새롭게 목표를 제시한 게 사회주의 강성국가 이렇게 됐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투쟁의 기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당대회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맞게 이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당면 목표로 이제 제시를 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나왔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정 부분은 달성이 됐고 일정 부분 달성이 안 된 단계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디가 당선됐고 어디가 달성이 안 됐냐. 정치 군사 강국은 달성이 됐고 경제 강국이 달성이 안 됐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 강국을 달성해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게 목표인 그런 단계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를 순서대로 얘기해 보면 북한 사회주의 과도기를 덮고 그다음에 61년도에 사회주의 진입을 했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그리고 80년에 사회주의 완전 승리라는 걸 전망을 제시를 했지만 그 중간 과정이 없었다가 이번에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는 중간 단계를 설정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의의로 넘어가서 우리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약간.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네. 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제도를 새로 이제 지위를 신설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동당 위원장을 추대를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를 한 건데 북한이 이제 노동신문 5월 12일자 사설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김정은 제1위원장을 노동당 위원장으로 이제 추대를 한 것에 대해서 노동당이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당으로 됐고 북한의 미래도 담보됐고 따라서 이번 당대회가 노동당 역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설에서는 이 노동당 위원장 제도를 신설한 게 특출한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후계가 완성됐다라는 측면인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정치 제도에서는 사실 국가 지도자는 주기적으로 바뀌잖아요. 네.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해서 바뀌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좀 다르죠.
사회주의 국가들은 보통 이제 종신제예요. 그러니까 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국가 지도자가 계속 가는 거고 중국은 좀 다르죠. 네. 중국은 10년인가? 예, 그래서 주기가 네. 좀 주기적으로 바뀌긴 하더라고요, 중국은. 예, 근데 국가 지도자가 바뀌는 게 매우 이제 중요한 게 사회주의 국가는 이 국가 지도자가 사회 전반을 다 이렇게 지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로 치면 상권 분립이라고 해가지고 뭐 국회 따로 있고 행정부 따로 있고 사법부 따로 사법부 있고.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전체, 사회 전체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돼 있는데 북한은 그게 전부 이제 한 사람한테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국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중국도 시진핑이 딱 되면서 중국의 전체 흐름이 많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북한도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북한은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을 때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노선을 계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기존의 노선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새롭게 또 나아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갑자기 그냥 지도자가 바뀌면서 확확 사회가 확확 바뀌는 그런 나라들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북한이 어쨌든 이 국가 지도자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당대회에서도 이 위원장 제도를 신설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래요. 당에서 원래 제1비서였잖아요. 네. 당 위원장이 됐어요. 근데 제1비서였을 때도 어차피 당의 최고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고 역할이었죠. 그럼 뭐 이름만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형식적으로. 근데 이름을 바꿔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름을 이제 결국 왜 이름을 바꿨냐라는 거 이 문제가 되는데 제1비서라는 표현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1비서 말고 그 위에 총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제1비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원래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로 모시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총비서는 있는 거고 그래서 대신해서 이제 제1비서라는 직책을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거기 제1비서가 된 거죠. 취임을 한 거였죠. 네. 그러니까 총비서가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제1비서가 있는 건데 이걸 위원장으로 바꾸면 위원장은 그 위에 뭐가 없는 거잖아요. 네. 위원장이 최고 직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당 최고 지도자라는 건 바뀐 게 없는데 상징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됐다라는 어떤 상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럼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어떻게 된 거냐? 원래 영원한 총비서였어요. 네. 근데 비서 직제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비서라는 직제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이번 이제 당대회에서는 영원한 당의 수반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원한 당의 수반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지위를 준 건 없어요. 그렇죠. 총비서라든지 뭐 총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상징적으로 당의 수반인데 거기에 구체적인 지위는 있는 건 아니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당의 위원장이 되면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당의 최고 지도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걸 이제 남쪽의 이제 표현을 빌리자면은 흔히 남쪽에서는 이제 유훈통치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유훈통치 기간 해가지고 김일성 주석 이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총비서가 안 됐어요. 곧바로. 네. 3년을 기다리고 나서 1997년에 총비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유훈통치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떤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기보다는 김일성 주석이 얘기했던 그 유훈들을 집행하는 거 중심으로 이제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김정은 제1위원장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에 노동당 총비서가 바로 안 됐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원한 총비서라고 규정을 해버렸죠. 네. 그리고 자신은 그냥 제1비서직을 맡았단 말이에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이 일종의 이제 유훈통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노동당 위원장 직책을 신설한 게 김정은 시대를 선포했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서도 동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영원한 당의 수반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새롭게 가는 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주의라는 그 노선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도 이제 새롭게 새로운 이제 시대를 열었다. 뭐 이렇게 이제 계승했다. 해석할 수 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7차 당대회의 의의를 좀 했는데 북한의 그 사회주의 단계 이것과 노동당 위원장 신설의 의미 이 두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문경환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마셔보니 어때요? 아, 근데 물 타 마셔도 될 만큼 아주 진한데요? 예, 이게 충남 공주의 유급 명곡리에서 알칡만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아주 달고 진합니다. 아, 근데 이게 칡즙이 어디에 좋은 거죠? 그 동의보감에 따르면은 술독을 풀고 갈증을 막는데 좋다고 나와 있네요. 예, 그 혈액순환 개선, 혈당 조절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에스트로겐 들어보셨죠? 예. 여기 석류 600배 이상 많아가지고 이 에스트로겐이 여성들의 갱년기에 좋다고 합니다. 중금속 해독에도 효과가 있다 그러네요. 아, 아주 좋네요. 그럼 이제 황사의 계절이 왔는데 꼭 마셔야겠어요. 네. 이거 이름이 뭐죠? 아, 도당골 칡즙이라고 합니다. 아,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얼마인가요? 네, 50호에 5만 원입니다. 한 개에 1,000원꼴이에요. 한 개 1,000원꼴이면 생각보다는 비싸진 않네요. 이게 되게 알칡만 네. 모아서 했다고 해서 그런지 좀 진한데 그럼 좀 저렴한 편인데요? 어디서 주문해야 되나요? 네, NK투데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70-4234-0501. 휴대폰은 010-7561-0615. 네, 이메일은 nketoday21@gmail.com입니다. 입금 계좌는 농협 302-1037-8710-41 예금주 김영경. 김연경이 누구신가요? 저희 사무국장입니다. 네, NK투데이가 추천하는 도당골 직즙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